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주요 정당 시당위원장 초청 복정책 간담회 진행을 맡은 기울부 한동식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15 총선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의 시당위원장님을 모시고요. 인천의 산적한 복지 현안에 대해 좀 자세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로 시당위원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시지 못하고요. 따로 이렇게 모셔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윤간석 시당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윤 위원장님은 이번 총선에서 남동을 선거구에 후보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에 앞서서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윤간석 위원장님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특히 복지계에도 여러 현안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까 서약도 했습니다만은 인천 복지 비전과 정책 19개 시민사회복지 진흥단체가 모여서 4대 비전과 19개 정책을 갖다가 실천하기 위한 내용들로 오늘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과 예방에 대해서는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 국민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여론은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도 있습니다만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온 것이 경제적인 어떤 타격입니다. 여파고 그것이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과 특수고용계층과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힘든 계층들에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타격이 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국가회의를 통해서 이런 계층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100조의 그 재원을 마련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또 기존의 복지연장 체계에서 잡히지 않았던 새로운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과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최초로 긴급 재난 지원금의 형태로서 9.1조 정도의 추경을 원포인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도 오늘 한 5천억 정도의 그 추경안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는 좀 심의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또 1,220억에 달하는 코로나19 관련한 긴급 지원 대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제가 그 전국 정책 공약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는데 약 170가지가 넘는 공약을 담은 공약집도 발간했습니다. 그 내에 사회복지 안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추후에 공약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촘촘한 복지망 확충과 그리고 생애 맞춤형 복지 형태로 기본적인 틀을 짰다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현장에서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해왔던 인천의 복지를 갖다가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들을 잘 전달받고 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과 또 부족한 부분들은 이후에 과제로 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순서로 오늘 간담회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민주당의 그 정책을 듣고 싶은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빈곤은 가족과 개인의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계속 문제됐던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송파 세모주 사건 그리고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 그리고 계양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과 같은 참사의 원인도 꼽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부양 의무자 기준 이것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빈곤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 의무 기준 문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그동안 되어왔습니다.
처음에 그 복지 설계를 할 때는 이 부분이 좀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많은 그 사회적인 무리가 있었던 사건들을 봤을 때 그 기초생활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각지대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을 사회자가 주셨던 송파 세문의 사건이라든지 관악구 탈북 보호자 사건이라든지 또 계양 일가족 사망 사건 등과 같은 이런 사건들도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부양 의무자 기준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국회에서 이후에 그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관련 상임위하고 해당 의원들하고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법적 부양자의 존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장은 수급자 선정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또 공무원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좀 너무 경직된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경제적 지원을 급하게 원포인트를 하라고 해도 이후에 감사를 대비해서 속도가 나지 않아서 총리 명의로 공문까지 내려보내서 면책 범위를 넓혀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또 당사자들의 고충은 있겠습니다만 좀 더 많은 재량권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일단 제도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하다는 판단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들 기다렸던 그런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 관련자들이나 종사자들께서 상당히 기뻐할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회에서 그 집권당으로서 그런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편안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회적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 또한 전체 노인의 34%가 혼자 생활하는 홀몸 노인이라서 이제 주위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여기 있지만 이용 대상이 장애인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령자에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근처 가까운 마트라든가 관공서 병원에 다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그 노인 친화 사회에 대한 그 민주당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난 3월 12일 날 그 정책의 명의로 그 노인 관련한 그 사회보장 정책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 관련해서 기초연금을 70% 중에서 3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또한 노인 공동거주 지원 주택을 이렇게 건립하는 것들도 검토를 해서 공약에 집어넣은 바가 있습니다. 이 독거 부분에 대해서 아까 34%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의 시범적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하고 또한 노인 복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체계로 짜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도 더욱더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매년 10만 개씩 늘리겠다고 4년 동안 그렇게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해서 가정 양육 선택에서 부모들의 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덜어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그 이동권과 관련한 부분들 정주 공간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 중심이 아니라 좀 더 당사자, 해당자의 거주지 중심으로의 그런 그 복지 서비스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정책도 더욱 구체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인들의 자유로운 이동뿐 아니라 포괄적인 노인 친화 사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패널에게 그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패널 참석하신 사회복지협의회 이명수 회장님께서요, 보육 정책에 대한 질의가 있겠는데요. 질문해 주시죠.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 문제와 함께 저출산 문제가 정말
우리한테 직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육의 경우에는 2018년 앞불의 가정 비율이 47%로 증가하면서 거의 두 가정당 하나가 해당되겠죠. 보육 환경과 보육의 질에 대한 부모들의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대비 교사 비율 조정과 보육료 현실화,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지금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안전하지 않다, 또 그 아동 학대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는데 집 가까이에서 그런 보육시설이 있거나 직장 가까운 데서 있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정말 그 교사 한 명이 어린아이 영세를 3명을 하루 종일 돌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좀 줄여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육료도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경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양질의 보육 환경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천 보육 정책을 어떻게 풀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보육 문제는 뭐 참 여러 가지로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저출산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그 위원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도 좀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크게 성과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해결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육 문제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당의 정책 공약 관련해서 이제 각 당의 정책 담당자들하고 KBS에서는 30분간 대담들을 했는데, 그때 몇 가지 꼭지 중에 하나가 이제 보육 문제였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게는 이제 온종일 돌봄 교육 체계, 이렇게 이제 무게 관심이나 해결 영역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법은 발의가 돼 있습니다. 20대 국회 뭐 말까지는 아니고 후반기쯤에 이제 이 온종일 돌봄 교육 지원 체계법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뭐 여러 가지 진지하게 논의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입법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선거 끝나고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빠르면은 선거 끝난 직후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 아니면 이제 21대 초반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 보육과 교육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사회가 책임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어느 한 분야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마을 공동체 보육, 공동체 지원, 마을 학교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공공기관 교육시설과 보육시설, 그리고 또 민간과 또 가정까지 함께 책임져 나가는 그런 온종일 돌봄 교육 형태로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천도 결국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보육교사 인구수의 아동수의 증가에 비해서 부족한 보육교사의 확보라든가 시설의 확충이라든가, 또 거기서 종사하시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도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도 더욱더 노력을 하고, 당에서는 지역 공약을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지역에서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좀 좋은 말씀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당초에 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감사하고요. 덧붙여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질적 보장을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 서비스원 설치가 이제 확대되고 있고요. 지역사회 돌봄체계 개선을 위해서 커뮤니티 케어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문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해와 불신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과 간 이 소통이 제대로 돼야지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이 부분도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서비스원 인천시에서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직 법령이나 좀 조례는 준비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과 행정이 좀 더 준비될 때까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운영되더라도 공공시설이나 필수시설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많은 영역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차원에서도 이 사회서비스원 인천시의 시범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관련한 법령이 빨리 제정이 되고 또 시 차원에서의 시의회 차원에서의 필요한 조례들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소통하면서 입법 과제로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주 공간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민간과 공공복지가 상호 보완되는 촘촘한 서비스가 지원된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와닿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전달해주는 전달 체계인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촉구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관심이고 또 인천 복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입법화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인데요. 또 하나는 전문성 양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처우 개선은 지금 전국적으로 단일 임금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각 시도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동일 임금이 아니라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과 같이 있다 보니까 서울 경기에 비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많이 공존을 하고 있고 인천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내나 가슴 아픈 현실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입법화를 해서 전국적인 어떤 사회복지사들의 단일 임금 체계를 좀 입법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전문성 향상 분야인데요. 그 전문성 향상의 두 가지 정도를 반드시 입법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첫째는 사회복지사 이 자격증 제도를 국가 시험 제도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 이 사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돼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시험제가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보수 교육을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지금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나 또는 남성분들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이 현장에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괴리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회에서 만드는 자격증도요. 1년마다 보수 교육을 몇 시간씩 받지 않으면 그 자격의 유효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하물며 국가 자격인 사회복지사 자격이 이게 자격만 취득했다고 해서 그냥 취업할 때만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매년 보수교육을 한다든지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정도 보수교육을 받게 해서 의무적으로 받게 해서 이분들이 끊임없이 재교육화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제21대 국회에서 입법화시켜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주당 인천시당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배영 회장님께서 웃으면서 질문했지만 좀 굉장히 막 질문 내용은 저희들도 참 뜨끔하게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회복지 시설이 저희 인천이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종합복지관 숫자라든가 분야별 또 복지관의 어떤 그런 숫자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더 많은 인원을 담당해야 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보면 더욱더 좀 뒤처져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임금 등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당의 총선 공약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달성토록 하는 것을 우선 추진한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임금 현실화를 위한 단일 임금 체계 부분은 이제 좀 당장 전면적 그 도입은 어렵다는 단계적 추진을 해 나가면서 모든 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이걸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단일 임금 체계를 갖다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거주 시설 인력의 3교대제라든가 인력의 휴게 시간 보장 등의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국가시험제 도입이라든가 또 보수교육제도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도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그 현안 상당히 좀 어떤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이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중증 장애인의 사회 지역사회 진출 이 부분인데요. 중증 장애는 직업 훈련이나 생활환경 보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특히 제도적인 부분인데요. 중증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책들이나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부모님이나 그 일부 시설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가정이 이후에 부모 세대도 연로하게 되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책을 위한 거주시설이라든가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에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직 거의 대단히 빈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지원제도와 정책을 통합적인 지원체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만 해도 중증장애 시설을 저희들도 현장 다니다 몇 군데 가본 많지도 않은 상태고 그러면 그 시설 자체에서는 그냥 그 관리 보호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회 참여로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려면 더 많은 인력과 시설과 통합적인 지원 체계 시스템이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외로 제 통계를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그 필요한 중증장애인들 상당히 꽤 인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진 않았는데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 깔끔하고 핵심적인 답변을 주셔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질문은 그 인천평화복지연대 감주수 대표님께서 인천의 복지 균형 발전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인천의 복지 수준이 최근 들어서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영역에서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종합 사회복지관의 확충 그리고 학교 밖 아동 그다음 청소년 보호시설 그 영유아 실내 체험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 확충이 이제 시급한 실정인데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국가 예산을 적극적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인천시 정부도 인천 복지재단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인천용으로 정립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도 특히 이제 저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와 많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그 보면 종합복지관이 서울이 우리보다 5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통계가 인구는 3배 많은 거니까 5배면은 훨씬 더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부족한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종합사회복지관과 비슷한 부산은 인천에 비해서 3배나 또 많다는 통계도 있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로 좀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동과 영유아 그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 지금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특화된 시설은 또 더더욱 또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이거 시설 한꺼번에 다 늘리기 위한 예산에 이제 부족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지역에서 기초단체나 또는 광역단체가 이제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SOC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SOC 사업을 다행히 최근에는 정부가 많이 확대해서 복합형 생활 SOC 사업을 갖다가 공모 형태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준비해서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나서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상태에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생활 문화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지금 이미 복합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이 복합 SOC의 그 해결 문제를 위해서 부처 간에 너무나도 칸막이가 심해서 예를 들면 학교에 저녁 때 시설을 뭘 줘서 주민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면 학교가 반대하고 또 주민들 있는 데서 뭘 하면 또 저희가 반대하고 해서 부처가 다 달라서 이거를 통합하기 위해서 총실 산하로 직속으로 기구를 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산 신청 때문에 몇 군데랑 얘기해봤더니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거기 복지도 다르고 거기 노인들도 오고 문화 강습도 받고 거기서 또 이제 다양한 또 생활 지역에 그 커뮤니티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한테 하나의 체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은 더욱더 발전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활복합형 SOC를 갖다가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따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가 타시도에 비해 부족한 복지관에 대한 확보를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해나가면서 또한 근해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의 처우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시간 내주신 우리 그 윤관섭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님께 마지막 마무리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바쁘신 와중에 또 총선에 임하는 여러 각오도 있을 건데요. 유권자들께서 보시니까 한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우리 전체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데 요번에 보니까 우리 사회가 기존 복지 전달 체계에 잡히지 않는 상당히 새로운 코로나 복지가 다시 준비될 필요가 있다. 뭐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내야 물론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긴급한 재난에 맞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광범위한 특수계층들이 겪고 있는 곤란함과 어려움들이 꽤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전달 체계들이 좀 더 개선되고 또 보완될 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복지 전달 체계는 더욱더 선진화하면서 강화하고 더 새롭게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복지의 체계들도 잘 만들고 지금 말씀 주셨던 현장에서의 종사자들을 갖다 처우게 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 뭐 몇 개 짓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질 높은 서비스를 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공동체 복지를 갖다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모든 것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은 아무래도 힘 있는 정부와 여당의 그 의원들이 많이 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도를 잘 찾고 지자체와 원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의원들은 지자체에 대해서 좀 성의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사실 다 갖고 있습니다. 여나 야나 똑같습니다. 국회에서 보다 보면은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좀 더 인천시가 또는 해당 기초단체들이 각 구와 군에서 이런 복지와 관련해서 정말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해서 제출한다면 예산에 대한 것도 좀 더 편하게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 생각보다 꽤 많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그것을 노력하는 만큼 또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주셨던 그 4대 비전 19개 정책 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저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